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합니다. 제주 시내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에 있던 돌을 주워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 당시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경찰에 구속된 2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바닥에서 자기 손바닥보다 큰 돌덩이를 집어듭니다. 돌을 쥐고 비틀거리며 한참을 걷습니다. 잠시 후 거리 공연을 보던 관람객에게 접근하더니 순식간에 손에 쥐고 있던 돌로 관람객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가해자 손에 있던 돌은 도로 가운데까지 날아가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달아난 가해 남성은 중앙 분리대까지 뛰어넘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버스킹 공연을 관람 중이던 피해 남성은 돌에 맞은 뒤 그대로 찻길로 쓰러졌습니다. 치고 또 돌아서 그냥 막 도망가더라고. 그 한 대 맞은 아이는 길바닥에 자빠지고 아가씨랑 둘이 서 있었어, 남자아이가.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광대뼈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좌측 안면부에 깊은 열상이 있어서 외상센터로 환자 이송된 건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가해자인 24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가지고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2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주치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4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폭행 피의자 2만여 명 가운데 3분의 1은 술에 취한 주치폭력 사범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이 엔진 이상으로 결항됐습니다. 첫 취항 이후 1년여 동안 벌써 5번째 고장인데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물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항 여객선 운항 안내판, 인천행 카페리 여객선에 휴항 표시가 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결항된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운항 취소가 연장 조치된 겁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주말인 그제 저녁 7시 반 제주를 떠나 인천항으로 갈 예정이었지만 출발 시각을 2시간 넘도록 출항하지 못하다 결항됐습니다. 엔진 속도를 제어하는 조속기에 이상이 감지된 겁니다. 당시 배에는 승객 15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는 선내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른 교통편으로 제주를 떠나야 했습니다. 2시간 이상 배에 있다가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게 해놓고 결항이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다들 난리가 났었죠. 세월호 사고 이후 7년여 만에 제주와 인천 항로에 취항한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 건조된 2만 6천 톤급 여객선입니다. 하지만 첫 취항 한 달여 만에 엔진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5월 운항을 재개했지만 석 달 뒤 다시 엔진 결함이 의심돼 출항이 지연되는 등 벌써 5번째 고장입니다. 선사 측은 당초 내일까지 예정했던 결항 조치를 오는 9일까지 이틀 더 연장했습니다. 정확하게 안전 점검을 한번 실시를 해서 운항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고 운항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이상 원인을 찾지 못해 재운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 대신 배로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승객 이송은 물론 삼다수와 겨울 채소 등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객선에 잦은 고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다음 달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재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법정 기한인 3월 6일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환경부가 동의하면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건설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부동의하면 건설이 백지화됩니다.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옛 탐라대 부지에 연구소와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죠. 오늘 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말뿐인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 이곳을 미래 성장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을 점검하겠다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도의원들은 그동안 해외대학 유치 등 여러 방안이 추진됐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말뿐인 계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0여 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또 계획만 10여 년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들 유치해봤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크게 효과는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으로 좀 대기업 쪽으로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제주도는 현재 학교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국책연구소 한 곳과 유치를 협의 중이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목적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맞다. 주민들은 30년 전 탐라대 설립 당시 헐값에 공동 목장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왔을 때 그걸 바라는 것이지. 제주도는 이달부터 외부 전문가 등 19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부 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정부가 제주 지역에 한해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제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경제도약 도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제로인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비자 면제 지역인 제주 지역에 대해서라도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방역당국이 긍정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지 수용과 인허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지원협의회 위원장인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양영철 JDC 이사장 그리고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최근 만나 토지 보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토지주 39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은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JDC는 로펌과 협의해 토지 보상 가격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공업체 공문을 보내 다음 달 말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월정리 마을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마을회는 다음 달 말 이후 증설 공사가 재개되면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회는 지난달 증설공사 수용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비상대책위원회 해체를 결정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를 안내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확진자 수 안내 재난문자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예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행안부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